안녕하세요. 테크소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3개월 사용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게입니다. 가벼워진 무게가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뽑혔는데요. 그 전에 13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저는 204g의 무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40g으로 13 프로보다 36g이 더 무겁지만 15 프로 맥스는 거기서 10%더 가벼워진 221g으로 13 프로 대비 15g밖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 프로랑 15 프로와의 간격이 14 프로와 15 프로와의 무게 간격보다 더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티타늄 프레임 및 사이드 레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체인지로서 매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진 무게와 디자인이 저는 좋았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프로 아이폰 카메라에서는 이제 7개의 렌즈라고 부르는 다중 초점 기능이 생겼죠. 0.5, 1, 그리고 24, 35mm, 2, 그리고 5배 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초점 기능이 생겼고요. 전반적으로 유용한 기능은 맞지만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iOS 17부터 카메라 사진을 조금 확대했을 시에 바로 크롭, 그러니까 사진을 잘라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크게 불편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카메라 기능이었고요. 세 번째는 액션 버튼입니다. 액션 버튼은 볼륨 버튼 위에 위치하고 있죠. 꾹 누르면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사진이 찍히게 되죠. 액션 버튼의 장점은 물론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 터치 위치 상관없이 바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조금 불편하죠. 볼륨 버튼이랑 착각할 때도 참 많고,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이 방향에서 전원 버튼 밑에 이쯤에 스위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를 다른 모든 휴대폰이랑 구분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USB Type-C 연결 그리고 전송 속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송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각각 USB Type-E 그리고 USB 3.2 그리고 에어드랍을 사용해서 약 8기가짜리의 영상을 옮기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8.46GB였고요. USB 2.0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옮기는데 3분 39초가 소요됐고, 에어드랍은 이것보다 조금 개선된 2분 27초, USB 3.2는 22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송 속도를 각각 보면 USB 2.0은 39.5MB/s, 에어드랍은 58.5MB/s, 그리고 USB 3.2는 약 385MB/s로 10배 빨라진 전송 속도를 정말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더 전송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0분을 옮겨야 된다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 80기가짜리를 옮길 때 3분 만에 옮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시간이 걸릴 만한 거는 3시간 만에 올릴 수 있다는 거. USB 3.2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아이폰이 지원하는 건 USB 3.0 수준일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발열입니다. 초기에는 백업을 깔고 난 후에 좀 뜨거워지나 싶을 때가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주 차가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헤비 게이머는 아니고 궁수의 전설 정도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죠. 근데 비디오를 많이 찍었을 때 조금 뜨거워지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12 세컨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저는 아이폰 13 프로에서 15% 맥스로 왔고 배터리 보호 기능을 위해서 80% 제한을 넣고 사용하지만 13 프로와 비슷한 사용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화면 켜짐 6시간 정도를 보여주고 하루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이폰이 지난 아이폰 10 이후로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이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이후로는 인덕션 이 모양으로 거의 디자인의 변화가 없이 계속 오고 있죠. 벌써 6년, 7년째 이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거를 지루한 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뭔가 폴더블 폰처럼 어떤 혁신적인 그리고 막 멋지고 화려한 이런 건 없는 하지만 가장 믿을만하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오래가고 영상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최강의 폰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로그 촬영에 대한 것. 그동안에는 절대로 아이폰이 보여줄 수 없었던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담는 그런 전문 포맷이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거를 잘 쓰지는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나왔던 폰 중에 가장 최고의 아이폰이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정말 적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좋아진 모든 기능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에어드랍만 해도 초당 50MB를 전송을 하는데 영상 조금씩 보내는 거 뭐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3초 만에 보낸다고 한들 USB 3.2 케이블 꽂아가지고 연결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발전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신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고 또 내가 영상을 오래 찍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리뷰어 테크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